여러분 집에 있으니까 어때요? 공부 잘 돼요? 집에 있는 게 좋나요? 아니야. 좋은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고. 아무래도 좀 여기 학교 나올 때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가 집에 있으면 순전히 자기 의지로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렇게 하려고 옛날에 막 임용고시 공부하거나 혼자 뭐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도 보면은 집에서 해야지 마음 먹어도 꼭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참 의지가 참 강하게 다지기가 참 어려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참 어렵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선생님이 지금 지리만 정해봤는데 교과서 46에서 81쪽까지. 교과서 46에서 81쪽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세한 학습지는 지금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까지 다 인수는 했는데 아직 여러분 받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눠줄 때, 등교했을 때 정확한 시험 범위랑 문항 개수, 그 다음에 배점 이런 거 정리해가지고 지난번처럼 공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시험 범위를 물어봐서 미리 알려주는 거니까 그 이상으로 공부하지 않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사실 좀 가야 할 길이 멀죠. 그래서 오늘 그 학습지 23쪽하고 교과서 60, 61페이지 요 내용을 학습할 거예요. 오늘은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용도 어렵지도 않고. 근데 아마 우리가 수행평가 하면서 여러분 또 1시간씩 빠지고 토론활동하고 하다 보니까 개념을 조금 잊어버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복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과서를 먼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60쪽 먼저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학습지로 개념을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가 앞서서 여러분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라고 배웠었어요. 주로 서양 사상, 우리가 근대 이후에 이런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됐던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관계는 어떤 관점이었냐면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이었죠. 그래서 자연과 인간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살펴보고 그리고 인간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자연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이 인간 중심주의였고 그다음에 네오폴드라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생태 중심주의가 이런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어떤 비판으로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네오폴드가 늑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공무원이었는데 이 늑대 개체수를 줄이다 보니까 사슴의 개체수가 너무 늘어나서 오히려 생태계가 파괴되더라. 이런 걸 깨닫고 인간과 자연이 뗄래야 뗄 수 없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바람직한 자연과 인간 간의 관계냐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게 더 바람직한 그런 관계일까요? 여러분, 두 번째, 생태 중심주의가 아무래도 우리가 현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 더 와닿는, 그다음에 우리에게 더 적합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앞에는 그런 내용을 반복하는 설명이에요. 맨 앞에 한 단락은. 그렇지? 왜냐하면 지금 인간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환경 문제가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위협한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이 뭐였냐면 이게 여기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이었죠. 근데 여기서 벗어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회복하는 사고방식을 확립하자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관점이 중요하냐면 이 유기적 관계로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대요. 이 유기적 관계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죠. 여기부터, 여기 인간도 여기부터 이런 거 인식하는 것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그렇죠? 즉 인간도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자연에 속해 있고 자연 속의 다른 존재와 서로 의존하며 살아간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 이게 유기적 관계로 바라보는 관점인 거죠. 자, 우리가 유기적 관계라고 하면 사실은 이 유기적 관계라는 거는 유기체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유기체라는 거는 여러분 사람도 하나의 유기체라고 볼 수 있어요.
각각의 기관으로 사람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각각의 기관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 사람이라는 유기체의 생존을 위해서 모두 기여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간의 심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뭐 간이 있고 혈액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을까? 대장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신체 장기 일부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심장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만 심장을 따로 떼어놓고 심장만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안 되죠. 그쵸? 심장은 인간의 몸 안에서 다른 장기들과 상호작용할 때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이런 각각의 기관들이 이 유기체의 생존을 위해서 각각의 역할을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구성하는 이러한 장기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과 자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이 유기체, 즉 이제 어떤 뭐 지구나 전체 환경이라는 커다란 유기체의 각각의 구성원으로서 독립돼서는 존재하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살아가는 그런 관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여러분 설명을 한번 읽어보면요. 그런 설명이 돼요.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떼어낼 수 없는 관계를 유기적 관계라고 설명한다. 그렇죠? 그래서 자연과 인간도 이러한 관계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자.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유기적 관계로 바라보는 관점이 동양의 자연관에 잘 나타나 있대요. 그래서 여기 밑에 단락은요, 동양의 자연관에 어떻게 이렇게 자연과 인간을 유기적 관계로 바라봤는지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이 바라보는 관점이 나오다가 동양의 자연관이 나와서 이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별다로 이렇게 독립된 얘기가 아니라 이런 유기적 관계를 동양의 자연관에는 잘 예전부터 나타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 가지 종교가 나와요. 뭐가 있냐? 유교가 있고요. 두 번째 뭐가 있냐? 불교가 있어요. 마지막 도가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각각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각 종교에서 행복의 어떤 그 개념을 행복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공부할 때도 선생님이 각 종교에서 핵심이 되는 키워드들 이런 걸 중심으로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여러분 각각이 대표하는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서 이게 어떤 종교의 이야기구나를 구분하면 좀 더 쉽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교부터 볼게요. 자, 유교는 만물이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래적 가치. 근데 본래적 가치가 여러분 잘 안 와닿을 텐데 이거를 반대 개념을 떠올리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우리가 도구적 가치라는 말이 이 본래적 가치에 대비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즉 도구적 가치는 뭐냐면 내가 도구로 활용할 때 유용하면 가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유용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도구적 가치야. 그렇죠? 근데 이건 반대라는 거예요.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는 거는 내가 이것을 사용할 때 유용하냐, 유용하지 않냐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는 거. 이게 본래적 가치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이렇게 본래적 가치를 지녔대요.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지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인간과 자연을 모두 중시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또 이런 거. 천인합일의 경지를 지향했대요. 천인합일의 경지. 자, 천인합일은 여기 앞에 설명이 있긴 있어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거. 천은 하늘천, 이는 사람인, 합은 합한다. 일은 이렇게 하나 일자잖아요. 그러면 여기 왼쪽에 이 천일합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지금 말한 거 그대로예요. 하늘과 인간이 하나로 일치하는 유교의 이상적 경치. 그래서 이것을 지향했다. 그래서 유교에서도 우리가 이런 유기적 관계가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로 바라보는 것이 잘 나타나 있다.
어렵지 않죠? 그쵸? 키워드들 위주로 공부하면 되니까. 자, 두 번째, 불교입니다. 자, 불교에는요, 똑같아요. 뒤에 만물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는 내용이 비슷한데, 이 뒤에 있는 말, 연기라는 말이 좀 여러분 어려울 거예요. 연기를 깨달아야 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연기는 뭐냐면요. 서로 연결되어 상호 의존하고 있는 게 연기예요. 우리가 연기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 스모그? 그쵸, 그렇게. 스모크. 그쵸, 스모그는 딱 그 기후 현상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스모크가 아니, 맞나요? 스모그? 프로그. 아니, 프로그? 프로그는 개구리인가? 뭐지? 지금 갑자기 영어에 혼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연기.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뜨거운 것에서 나는 연기 있잖아요. 그 연기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배우가 연기하는 거, 액팅, 이런 것도 연기인데, 이 연기, 여기 나와 있는 연기는 여러분이 처음 아마 들어본 연기일 거예요. 왼쪽에 한자풀이가 나와 있는데요. 이 왼쪽에 보면은 연기에서 이 연자는 인연이란 뜻이에요. 인연. 인연을 맺다 할 때 인연. 그렇죠? 인연 연자에 기가 일어날 기자예요. 일어날 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다 인연, 그러니까 그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기를 설명할 때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메모할 필요 없어요. 그냥 듣고 느낌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있으면 그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그것이 생긴다.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그다음에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이런 얘기로 연기를 설명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 저것 그것이 막 나오니까 여러분이 좀 헷갈릴 텐데 항상 뭐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으면 그 다음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그 다음 게 존재할 수 있는 거고 하나가 멸하면 그 다음 것도 순차적으로 또 멸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세상 만물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내가 자연에 해를 가하면 그것이 나에게도 연결되어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깨달아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연기라는 것은. 그쵸? 그래서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명을 해치면 그것이 나에게도 연결되어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걸 강조했다. 그래서 뭐 자비와 연기 이런 개념들이 불교에서는 중요하다. 자, 도교는 다른 건가요? 라고 물어본 친구들 있거든요. 도교 같아요. 여러분 편한 거 쓰면 되겠어요. 도가에서는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앞에서도 나왔는데 무의자연을 추구해라. 여기서의 키워드는 무의자연이겠죠. 여러분이 한자를 좀 알아야지 사실은 사회나 뭐 아니면 지리를 잘할 수가 있어요. 용어들이 한자로 된 말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또 이거를 영어로 풀어가지고 영어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좀 기본 이 개념들이 한자로 된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전혀 이런 걸 모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한자를 알면 좀 쉽죠. 없어요. 인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어떤 행위를 가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연, 있는 그대로의 모습, 질서를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추구하자. 인간이 자연에게 어떤 질서를 파괴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추구하며 살아가자. 그래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 왜냐면은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이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도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양의 자연관에서도 이렇게 이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를 이 자연과 그다음에 인간이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이걸로 정의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마지막은요. 이거 총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런 관계를 맺고 그럼 어떤 식으로 행동하면 좋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쉽게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자.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태 공동체 의식을 정립하자. 즉, 이게 우리가 모두 유기적 관계야라는 인식인 거죠. 그렇죠? 생태 공동체 의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유기적 관계로 바라보는 관점을 이제 체득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명체를 존중하고 우리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변에 있는 뭐 반려동물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그냥 일상에서 보는 동물들 말고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생명체,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생명체들을 존중하고 과도하게 이것들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개념은 끝이에요. 여러분, 어려워요? 그렇지 않죠? 아주 쉽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자료들을 이제 읽어볼 건데 자료들은 조금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다 읽어주긴 했거든요. 근데 다 읽어주니까 좀 여러분 너무 듣기만 해가지고 지루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1분을 줄 테니까 스스로 읽어보고 그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좀 공감 가는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1분 동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 읽었나요? 자, 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예전에 이런 뭐 환경 단원을 가르칠 때 보면 주로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들은 뭐였냐면 막 우렁이 농법 이런 거 아나요? 논에 우렁이를 풀어서 키우면 우렁이가 잡초를 먹어서 우렁이로 농가 소득도 올리고 그다음에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아서 친환경적으로 벼를 기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이 얘기는 거의 처음 등장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아무런 인위를 가하지 않는 농법인 거죠. 인간은 딱 그냥 정말 회충만 손으로 잡는 역할을 하고 여기 잡초를 뽑거나 농약을 주거나 비료를 주지 않는 농법이 자연 농법이에요. 선생님이 조금 여기서 놀랐던 거는 이렇게 잡초를 뽑지 않으면 오히려 잡초의 뿌리가 땅속 깊은 곳까지 뻗어가지고 공기가 통하도록 하고 배수를 돕는 거, 이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이 되게 놀라웠고요. 그 다음에 비료를 주니까 농약도 쳐야 한다라는 게 좀 놀라웠어요. 당연히 잘 자라게 하면은 비료를 줘야 되고 또 당연히 이제 벌레가 생기니까 농약을 주는 거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조금 되게 특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 이러한 방법, 자연 친화적인 방법도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참 좋겠죠. 근데 또 아,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처럼 한 명이 굉장히 넓은 토지를 경작하는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정말 모든 땅에 있는 해충을 손으로 일일이 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 한편으로는 그럼 그렇게 많은 농지가 필요할까?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참 그래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읽기 자료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은 왜 필요할까?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의 변화가 이제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어 온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61페이지. 그래서 정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필요하다라는 생각까지 가게 된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앞에서부터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1, 2, 3번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변화해 왔다. 라고 여러분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1, 2, 3번 순서대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1번은 교과서에 따로 언급은 없어요. 교과서 따로 언급은 없고 2번, 3번이 각각 2번이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3번이 생태중심주의적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1번은 뭐냐면요. 인간중심주의가 나타나기 더 이전에 아주 고대의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공통적으로 동양과 서양이 모두 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자연을 신성시했대요. 과거에.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사실은 뭐 어떤 말을 많이 했냐면은 막 산신령, 별님, 달님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에도 어떤 영혼이 존재하고 거기에 인간보다 더 위대한 신이 있다. 그래서 신이 우리한테 화나면 벌을 자연으로서 주기도 하고, 그쵸? 또 우리가 어떤 뭐 행동을 잘하면 우리를 도와주기도 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 그저 적응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혹은 순응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조용히 잘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내가 뭐 존경스럽지만 또 그러니까 존경스럽다는 게 내가 막 정말 이 사람 정말 뛰어나니까 존경해가 아니라 공경한다. 그러니까 위대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론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경외심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경외의 대상 이렇게 봤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따라야 하는 존재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운 대상. 여러분 엄청 수업도 잘하고 굉장히 멋있는 선생님인데 또 되게 엄격하셔가지고 은근히 조금 내가 가까이 다가가기에 조심스러운 그런 선생님들 계시면 그러니까 내가 경외의 대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존경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내가 잘 보이고 싶고 실수할까봐 두려운 그런 어떤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대상을 신성시했다. 옛날에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고대에 있었는데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간이 자연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 서구에서부터 많이 퍼지면서요. 이때는 이제 우리가 이용의 대상으로 보게 된 거예요. 적응하고 순응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용하고 정복하는 대상으로 자연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연을 이용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가지고 산에 나무를 마구 벤 거예요. 정복할 수 있다 생각을 했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무를 마구 베어냈는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민둥산, 나무가 없는 산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삶의 터전이 전부 없어진 거죠. 내가 이렇게 이용만 하는 대상이 아니구나. 내가 함부로 이용하면 나에게도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거 우리가 이제 깨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자연과 우리는 공존해야 돼. 이런 인식. 즉 여기 보면 인간과 자연이 연결되어 있음을 요거 여러분 공존 혹은 상생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유기적 관계를 맺고 공존과 상생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해 왔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점차 변화되어 옴을 여러분 이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자료 아래로 볼게요. 여러분 이거 정리 필기한 거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자료는요. 도교에서의 일화예요. 여기에 보면 참 똑똑한 아이가 되게 대견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도 이것도 한번 1분 줄 테니까 읽어볼까요? 여러분 스스로. 자, 잘 읽었나요? 여러분 아마 이 푸시의 12살짜리 아들 의견에 좀 놀랐을 것 같아요. 과연 12살이 맞는가 의심이 좀 들게 할 만큼 굉장히 성숙한 답변을 했죠. 자, 여기 전 씨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의 은총이 참으로 깊다. 인간을 위해 오곡을 만들고 물고기와 새를 길러 인간에게 쓰이게 해주는구나. 이건 전형적인 인간 중심주의적 답변인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 푸시가 마지막에 선생님이 되게 놀랐던 부분은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모기가 인간의 피를 잡아먹는데 그러면 인간도 모기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를 탁 저격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12살짜리 아들은 철저히 생태 중심주의적 입장에서 각각의 본래적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지 만물 사이에 귀천이 없다는 도가의 자연감까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는 지금 내용을 다 훑어봤고 학습지 23쪽으로 가서 그냥 단어들만 좀 이렇게 키워드만 채워놓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늘 조금 일찍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학습지 23쪽을 다 같이 한번 펴봅시다. 자, 됐나요? 폈나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여기 좀 보이죠? 근데 선생님이 글씨를 안 써줘도 이게 뭔가 테두리가 남아서 그런지 글씨가 좀 보이긴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 우리가 어떤 관계라는 걸 인식하자. 우리가 자연과 인간은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자. 라는 거고요. 쉽죠? 그렇죠? 그다음에 동양의 자연관을 보면은 유교부터 자,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어떤 경지를 지향했냐면 천인 합일의 경지를 지향했다. 천인합일. 그쵸? 그리고 밑에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런 말들을 보면은 천인합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 수가 있어요. 하늘은 나의 아버지고요. 땅은 나의 어머니야. 그러니까 즉 자연과 내가 이렇게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나와 같이 작은 존재도 이들 가운데서 친밀한 일치를 발견한다. 또 마지막에 보면 모든 사람은 나의 형제자매이며 만물은 나의 식구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유기적 관계를 유교에서도 표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교로 가면요.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이거를 깨달아야 돼라고 했는데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연기라는 개념이었죠. 이걸 깨닫자. 그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화엄경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대요. 티끌이 되게 작은 먼지와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작은 티끌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세계를 보기 때문에 모든 티끌마다 다 그런 세계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소중하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화엄경에서도 우리가 자연과 인간 간의 관계를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 도가는 자,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는 자연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무위 자연이었죠. 그래서 만물이 나와 더불어 하나다. 이런 얘기를 했다. 자, 그럼 마지막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이제 해야 되냐면 우리가 자연 친화적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생태 공동체라는 의식을 확립하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내일 배운 내용을 학습지로 정리한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이 수업하는 방법을 보면 예전에 뭐 기후나 지형 같은 거 공부할 때는 학습지로 개념을 설명을 해주고 교과서로 정리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교과서로 개념을 읽고 학습지로 정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해가 더 잘 가는 방식이 어떤 건지 고민하고 그런 방식을 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공부할 때도 뭐 어떤 사람은 학습지 먼저 달달 외우고 교과서를 보는 사람이 있고 교과서를 읽고 학습지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뭐 되도록이면 선생님이 100%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이 파트를 공부할 때는 교과서를 읽고 맥락을 이해한 다음에 그다음에 학습지로 내용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은 반대로 또 갈 거예요. 학습지 내용을 보고 교과서로 정리를 또 해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여러분이 학습법도 스스로 고민해보면서 어떤 게 좋을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 참 좋겠죠. 그런 거를 메타인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에 대한 지식이야.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내가 아는 내용을 어떻게 조직화해서 내가 정리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학습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요.
이제 학습지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2개 있습니다. 시간은 3분을 줄게요. 지금이 지금 10시 한 12분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5분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8반 다 들어왔네요. 한 명도 안 빠지고. 오늘 수업 100% 출석. 우리 전에 여기서 토론 안 했었죠, 온라인으로. 네, 토론했던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때 음악을 틀어줬었거든요. 여러분도 음악을 좀 틀어줘 볼까? 음악을 틀어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15분이 거의 다 돼가가지고 음악은 다음에 활동할 때 들어주도록 할게요.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여러분 다 풀었나요? 뭐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왜냐면 3점짜리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좀 쉬운 문제도 있을 텐데 여러분이 아마 문제 형태는 좀 많이 본 형태일 거예요. 문제 유형은 뭐 색다르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이제 10번은 3점짜리 문제고요. 이게 작년 6월 모의고사에 등장했던 문제입니다. 자,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갑의 입장, 을의 입장이 뭔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앞에서 뭐 인간중심주의 학자들이 데카르트, 그다음에 베이컨 이런 사람들 의견을 막 보잖아요. 칸트 이런 의견들을 봤는데 이게 칸트의 의견인지 데카르트 의견인지를 구분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즉 그냥 이 어떤 예시를 보았을 때 인간중심주의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여러분이 뭐 윤리와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배운다면 각 학자들의 입장을 다 구분해서 공부하는 게 뭐 중요하겠지만 통합사회 수준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이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랬을 때 갑은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에서 어디에 속하냐면 이거는 인간중심주의다. 왜? 자, 자연의 사용자이다 이런 말. 그리고 여기 보면 과학의 목적은 자연을 정복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인간중심주의이고요. 을 같은 경우는 우리 얘기한 생명 공동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대지의 윤리, 레오폴드의 대지의 윤리거든요. 대지와 사람의 조화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을은 생태예요. 자, 그럼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갑의 입장이랑 뒤에 설명이 일치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근데 봤더니 기역, 갑은 인간중심주의, 뒤에 설명은 자연의 가치는 유용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 즉, 유용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거야 라고 판단하는 거죠.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인간중심주의죠. 그러니까 기역은 맞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을은 생태중심주의예요. 자, 봤더니 뒤에 생태계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아야 한다. 아까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네요. 생태주의네요. 뒤에도. 그래서 니은도 맞다. 자, 디귿 같은 경우에 을은 우리가 아까 생태중심주의라고 했는데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란 말을 했어요. 이런 얘기 안 하겠죠? 그래서 얘는 디귿 틀린 얘기. 자, 리을은 갑과 을이 동시에 지니고 있는 어떤 기본 사상 같은 거를 설명하려고 두 개를 묶어 놓은 건데요. 생명을 지닌 모든 것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어디에만 해당되는 설명이에요? 을에만 해당되는 설명이죠. 왜냐하면 갑은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이득이 있어야 나한테 유용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틀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그쵸? 어렵지 않죠? 3점짜리 문제지만 여러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옆에는 더 쉬운 문제가 나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사실은 요거는 얘의 어떤 입장을 고르면 되니까 5개 중에 반대되는 입장 하나만 고르면 사실 돼요. 어떤 맥락을 보았을 때. 근데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앞에 얘기를 좀 보아야겠죠? 자, 가의 관점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우리는 대지의 일부다. 그다음에 대지는 우리의 일부다. 들꽃은 우리의 누이고 술록과 말과 독수리는 우리의 형제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생태중심주의적 관점. 근데 밑에 사례는 뭐냐면 축산업자 A가 아주 좁은 우리에서 대량 생산을 돼지를 대량으로 기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생태중심주의에서 이 사람은 사실은 비판적 관점으로 바라보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찾으면 돼요. 자,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보면 동물은 인간과 분리된 존재. 이건 누가 말하는 거예요? 인간중심주의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된 존재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으니까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2번. 모든 자연은 인간의 지배하에 있다. 이것도 인간중심. 자, 3번.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대량 축산이 필요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인간한테 유용하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도 인간중심주의에 좀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4번. 대량 생산은 자연에 영향을 주지 않아. 인간의 활동이 자연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 즉, 1번과 같은 설명이에요. 인간과 동물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4번도 인간중심주의. 그다음에 5번은 봤더니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만. 공장형 축산이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할 수 있다.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인간의 활동이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얘가 생태중심주의. 그래서 생태중심주의와 같은 입장은 여기는 5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5번에 체크하면 되고요. 여러분 내가 이제 선생님이 그 통합사회 모의고사 본 거 보니까 대부분 엄청 잘 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자꾸 풀어보고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중에 통사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의 모의고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 귀찮다고 안 하지 말고 꼭 풀어보면 내신 시험이나 모의고사, 수능에서도 다 도움이 되니까요. 이해가 안 되면 복습하고 질문해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은 여기까지.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그다음에 동양의 관점에서도 살펴보았어요. 다음은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오늘 좀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다음에는 일찍 들어오고요. 오늘 안 온 사람 없이 모두 출석해서 선생님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모두 오늘 고생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고생했으니까
이제 질문 있는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나가도 좋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